저 사람 덕분에 내 삶은 다시 봄이었어요. 56세 꽃집 주인. 퇴직 후 처음 찾아온 중년의 설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실래요?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봄을 좋아해요. 따뜻한 햇살이 피부를 간지리고 꽃집 앞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서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릴 때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거든요. 퇴직 후 꽃집을 연 건 어쩌면 제 속 깊은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 골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생각했죠. 그런데 문득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검은색 재킷을 입었는데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작은 분홍색 꽃을 가리키며 묻고 있었어요. 아, 그거요? 제라늄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라 요즘 가장 예뻐요. 제가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그는 제라늄 한 화분을 사갔어요. 그냥 한번 들른 손님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 그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 꽃은 잘 키우고 있는데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꽃 있을까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는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는 웃으며 김성훈입니다. 근처에서 작은 공방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꽃집이 예뻐서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울렸던 것 같아요. 퇴직 후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지난 몇 년간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성훈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꽃에 대해 몰라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추천한 화분을 사가고 가끔은 저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근처 카페로 함께 가자고도 했죠. 그 작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정미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진짜 너 연애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얼굴까지 붉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연애라고 하기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이 살짝 떠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봄날의 설렘. 참 묘하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씨앗 하나가 갑자기 싹을 틔운 듯한 기분이었어요. 혼자 있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저 일상에 익숙해지고 혼자인 게 편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착각이었나 봐요. 성훈 씨가 가게 앞에 나타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오늘은 어떤 꽃을 추천해 줄까 고민하게 됐어요.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 부끄럽고 설레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저에게 다시 봄이 온 걸까요?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기분이 두려우면서도 좋았어요. 혼자였던 시간들 속에 누군가가 스며든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을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했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꽃집 문을 일찍 닫고 성훈 씨와 데이트를 했어요. 우리 데이트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었답니다. 동네 공방에서 그가 만든 작은 도자기들을 구경하거나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해서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카디건 하나만 걸쳤는데 성훈 씨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더 예뻐 보이시네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웃으면서 아니에요. 제가 무슨 하고 손을 내저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사실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자주 연락 못하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저 역시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그에게 무언가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성훈 씨, 언제든 힘들거나 외로우면 저한테 오세요. 여긴 늘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맙다고 제 손등을 살짝 덥석 잡았어요. 그 손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조금 웃겼어요. 다 큰 어른이 손 한 번 잡혔다고 이럴까 싶으면서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정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정미는 전화기 너머에서 깨악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진짜 연애하네. 완전 달달하네. 아주. 저는 얼굴을 붉히며 아직 그런 거 아니야 하며 웃었죠.
이제는 꽃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눈치를 챌 만큼 저희가 가까워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민서, 제 딸은 아직 몰랐지만요. 사실 딸에게 뭐라고 말할지 고민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잠시 뒤로 미뤘어요.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꽃집에서 함께 화분을 고르고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저에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아마도 제 삶에서 잊고 있던 부분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겠죠.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답니다. 이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언젠가는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요. 정미에게 연애 이야기를 꺼낸 날, 우리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정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은 사람이야. 조용하고 따뜻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자 정미는 웃으며 숟가락을 다시 들더니 밥을 퍼먹으며 말했죠. 야,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좋은 거야. 놓치지 마.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괜히 이런 기분에 기대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민서한텐 말했어. 하고 물었고 저는 잠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죠. 민서, 제 딸이요. 대학 시절부터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잘 안 하던 애가 이제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데 저한테 누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얼굴을 할까요?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칠 뒤 민서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민서야, 엄마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 남자 사람 친구랄까.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연애해?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런 친구야. 라고 말했죠. 민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나야 뭐 잘했네. 근데 너무 급하게 믿진 마. 엄마 마음 다치지 않게 조심해.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찡했어요. 아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구나 싶어서요. 성훈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답니다. 따님이 현명하시네요. 저도 조심할게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이 터졌어요. 천천히, 참 좋은 말이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 그게 어쩌면 중년의 사랑일지도 몰라요. 봄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꽃집에는 해바라기와 수국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훈 씨의 공방에도 여름 준비로 바빠 보였죠. 우리 둘의 시간도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고요한 행복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거란 거요. 초여름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꽃집 문을 열고 화분들을 내놓으며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성훈 씨 얼굴이 떠올랐죠. 그날따라 왠지 이상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공방에 계세요? 저녁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사람 일이야 바쁠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심란해졌어요. 결국 저는 공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하지만 공방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안을 슬쩍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꽃집 문을 막 열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성훈 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리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웃음을 짓고 있는 성훈 씨가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연락을 못해서 미안했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게 뭐가 미안해요. 아픈 게 죄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손끝이 참 차갑다고 느꼈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성훈 씨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간 약을 먹으며 버텨왔지만 최근에 상태가 나빠져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였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했을까? 왜 그동안 혼자 견뎠을까 싶어서 속상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가 웃어주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병실에서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가 가져간 작은 꽃다발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역시 꽃은 당신이 가져와야 제일 예쁘네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답니다. 울지 마세요. 나 아직 안 간다니까요. 그 농담 같은 말에도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때 새삼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고, 아플 때 함께 울고, 기쁜 순간을 나누는 거. 저는 이제야 그걸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꽃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게 불을 다 끄고 창가에 앉아 커튼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눈앞에 자꾸만 성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희미한 미소, 차가운 손끝, 그리고 그가 말했던 나 아직 안 간다니까요 라는 농담 같은 말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마음 한쪽이 먹먹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괜히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들여다보는 걸 반복했죠.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붙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집 문을 열자마자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병원 다녀왔다며? 괜찮아? 저는 일부러 씩씩한 목소리로 괜찮아. 엄마는 강하거든. 꽃들도 잘 돌보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다니며 성훈 씨를 돌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성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혹시라도 내가 못 버티더라도 너무 울지 마세요. 알았죠? 당신은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 싶어 마음이 저릿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꽃집 문 앞에 서 있는 민서를 봤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민서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분 많이 안 좋으신 거지? 엄마 마음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다 괜찮아. 그 사람한테 웃어주고 싶어. 민서는 제 말을 듣고 눈가가 붉어지더니 저를 꼭 안아줬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실 문을 열자 성훈 씨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웃으며 오셨네요.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라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마음 깊이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성훈 씨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힘겨운 얼굴로도 꼭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어요. 하루는 작은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갔어요. 병실에 해가 잘 들지 않아서 그런지 성훈 씨가 좋아하는 해바라기가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그걸 본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꽃잎을 만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방에도 해가 들어오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자꾸만 고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죠. 저는 병실 한켠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그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요. 늘 웃는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제게 편지를 썼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종이.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내 삶의 마지막이 따뜻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앞에서 울지 않으려던 다짐도 그 순간만큼은 무너졌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한참 만에야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 제게 봄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은 그렇게 제게서 멀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꽃집 문을 다시 열었답니다. 텅 빈 공간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편지가, 그의 웃음이, 그의 온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작은 해바라기 화분을 병실 창가에 놓던 그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꽃잎을 쓰다듬었답니다. 꽃집에 홀로 앉아있던 날들, 문득문득 눈물이 고이곤 했어요. 성훈 씨와 함께 나눴던 말들, 웃음,
따뜻한 손길이 불쑥 떠오를 때면 마음이 저릿해졌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웃어달라고 했으니까요. 하루는 작은 수포가 도착했어요. 성훈 씨 공방에서 온 상자였죠. 안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만든 작은 도자기 한 점과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답니다. 당신 꽃집에 잘 어울릴 거예요. 항상 웃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성훈 씨, 웃어주려 했는데 오늘은 정말 안 되네요. 며칠 뒤 민서가 집에 왔어요. 저를 꼭 안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요. 딸이 이끄는 손에 이끌려 간 식당에서 저는 웃음을 찾으려 애썼어요. 민서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도, 성훈 아저씨가 보고 있어도 엄마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쁠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꽃집 문을 열고 저는 다시 화분들을 닫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해바라기 화분을 창가에 두고 작은 도자기는 계산대 옆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며 가게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한 사람 덕분이에요. 밤이 되면 가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셔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를 떠올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죠. 성훈 씨,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듣고 있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곤 해요. 저는 그제야 한번 크게 숨을 내쉬며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조금씩 내게 되죠.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건, 그를 추억하며 웃을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더니 꽃집 앞에도 국화와 코스모스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저는 여전히 꽃집을 열고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문득문득 창가에 놓인 도자기와 해바라기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찌릿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성훈 씨의 공방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그가 수줍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더군요. 사모님,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꽃집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나비 모양 장식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어요. 봄날 당신과 함께한 시간, 내겐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웃으며 살아가길. 순간 저는 두 손으로 그 나비 장식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그에게 인사를 전했답니다. 고마워요. 성훈 씨, 당신 덕분에 제 삶도 봄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꽃집 안에 작은 초를 켜고 앉았답니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가을밤 하늘은 유난히 맑고 예뻤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요. 언제나처럼 마음속에는 그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았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었고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저는 꽃을 보며 웃고 손님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가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도 당신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그렇게 저는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꽃집 앞 화분들에는 겨울꽃들이 자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겨울꽃은 여름꽃이나 봄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꽃송이들의 따뜻한 손길을 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피어나는데 나도 잘 살아야지. 민서가 주말마다 얼굴을 자주 비쳤어요. 엄마,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 언제든 나한테 전화해.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는 강하다니까. 너 걱정 안 시킬게. 그래도 딸이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와 주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하루는 가게 앞에 나와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질 때 저는 문득 성훈 씨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답니다. 제라늄 화분을 들여다보며 웃던 그의 얼굴, 꽃집 앞에 서서 수줍게 웃던 모습, 다정한 목소리까지 모두 생생히 기억났어요. 가슴이 조금 저릿했지만 그리운 마음은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꽃집 문을 잠그고 혼잣말을 했어요. 성훈 씨,
보고 있죠. 나 오늘도 잘 버텼어요.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그러고는 창가에 있는 해바라기 화분을 한번 쓰다듬고 작은 나비 장식에 살짝 입을 맞췄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이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람이 남긴 온기로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힘이라는 거요. 저는 여전히 꽃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잘 살아갈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해준 봄날에게, 그를 사랑하게 해준 시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이제는 꽃집 문을 열고 나가면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하지만 그 바람마저도 이제는 제게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 봄의 기운, 여름의 열기, 가을의 따뜻함이 모두 스며 있는 것 같답니다. 저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화분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해바라기, 제라늄, 국화, 수국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속 한자리에 자리 잡은 이름들이죠. 가게 안에는 성훈 씨가 남긴 작은 도자기, 그가 전해준 나비 장식이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민서가 가끔 찾아와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엄마, 요즘 더 편안해 보인다. 예전엔 좀 힘들어 보였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엄마, 잘 살아가고 있어. 내가 있어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하루는 오래된 단골 손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가게가 정말 포근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어드리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준 온기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별을 슬퍼만 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떠나도 마음속에 머물러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꽃에 물을 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저도 그를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그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할 거예요. 성훈 씨, 나 잘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참 따뜻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그 다음을 살아가려 해요. 마음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제 안의 사랑은 계속 피어나고 있답니다. 그건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언젠가 끝나도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짧은 시간을 통해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며 성장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요. 늘 감사합니다.